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풀리며 여행객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의 캣퍼피나 캐치한 덕분에 한국 유입 또한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독일에서 단체로 관광 온 가족 모임이 기겁하며 물건을 배낭 통째로 사가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정말 경이롭다. 앞으로 이 맛을 못 느끼며 산다니 그저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맛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요리까지 만들 수 있을지 한국에서 더 살아보고 싶다. 지금 아니면 못 먹을 음식 당장 다 사두겠다. 어떻게 이렇게 값싸게 귀한 음식을 팔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의 물건 사재기를 한 것인데요. 독일에서는 거금을 주고 들어가야 하는 레스토랑 음식이 한국 편의점에 떡하니 걸려 있다고 하니 과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물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은 중부 유럽과 서유럽에 포함되는 연방공화국입니다.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프랑스와 함께 현 유럽연합 체제를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EU의 경제를 책임지는 유로존 최대의 물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일어권 지역의 중추입니다. 경제적으로는 GDP 4위, 특별인출권 유로와 1인당 GDP 18위, 국제통화기금 투표권 4위, 금보유고 2위, 무역량 총합 3위, AIIB 지분율 4위이며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비 세계 8위, 군사무기 수출은 세계 5위입니다. 독일 여행의 장점으로 꼽자면 좋은 교통, 렌트카 여행의 용이함, 양호한 치안, 좋은 관광 시스템이 있으며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의외로 식비나 교통비 등 관광물과도 다른 서유럽, 북유럽 국가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넓은 국토에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명승지, 박물관, 미술관, 축구장, 사우나, 펍 등을 크게 부담 없는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만 나와도 영어 회화는 기본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오지탐험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현지인들과 영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 독일의 음식은 기후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독일은 겨울이 길고 땅도 그다지 비옥하지 않은 편이라 농업보다 목축업이 발달했고 상대적으로 보관하기가 용이한 돼지고기류 음식을 주로 먹고 이에 따라 소시지, 육류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카레 소시지, 레버카제, 감자 샐러드 등이 독일의 전통 음식들입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음식은 각종 육류와 감자, 그리고 그레이비 소스를 기본으로 샐러드와 야채가 곁들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의 음식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부드러운 돼지고기 혹은 칠면조 고기에 밀가루와 빵가루 반죽을 입혀 기름에 튀겨 다양한 소스를 곁들인 슈니첼은 독일에서 널리 즐기는 대중음식입니다. 퀘니히스베르거 클롭제는 만두와 유사한 형태로 송아지 고기와 청어 등을 갈아 양파 등 여러 양념과 함께 버무린 후 얇은 피로 겉면을 싸서 만든 요리입니다. 이는 동프로이센의 수도인 퀘니히스베르크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베를린 등 북부에서 특히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한국의 족발과 유사한 형태의 슈바인스 학세는 돼지고기 다리를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구운 요리로 독일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토끼 스튜 요리인 하센페프, 감자로 만든 카르토펠클로세와 감자 팬케이크도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전반적인 식문화가 이렇다 보니 독일에서의 귀한 고급 음식은 뜻밖에도 건어물류입니다. 숙성시키기가 어려운 환경에 내륙지방이라 바닷고기를 쉽게 구할 수 없는 특징이 있고 음식을 오래 기다려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 쉽게 접할 수 없는 건데요. 성이 많고 귀족들이 많이 살던 독일에서 건어물은 고급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만이 아껴 먹던 음식이 건어물일 정도며 이는 유명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주 값비싸게 살짝 맛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 식문화를 처음 접한 독일인들은 다소 황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건어물을 본 독일인들은 쫄깃쫄깃한 식감의 이러한 음식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한 건지 한국인들은 천재다. 이러한 대박 음식이 편의점에 팔다니 충격과 공포다. 맛의 신세계가 집 앞에 있다니 믿을 수 없다. 한국에서 도심지가 아닌 조용한 시골로 놀러가면 이러한 것들이 밖에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침이 나온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 온 독일 관광객들도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날 밤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던 도중 근처 학생들이 맛있다며 여러 개 고르는 걸 보고 따라 몇 개 고른 후 숙소에서 먹었는데 맛의 신세계를 느끼고 한국 식문화를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편의점을 돌며 사재기하며 담아가는 모습이 인스타에 찍혀 독일인들에게 큰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한 침입싸움, 약탈 등으로 해적 민족으로서 각지의 공포 대상이 되었던 바이킹도 이를 주식으로 섭취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대구 말린 것을 항해 시 장기 보관용 식품으로 사용했다고 것인데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내륙 지방에서 바닷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린 물고기가 신선한 물고기와 맛이 같을 리가 없으므로 물에 잘 불린 다음 젓갈이나 식혜 같은 물고기를 재료로 한 다른 보존식품과 함께 잘 요리하여 최대한 바닷내음을 따라해 보려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해적행위는 민족이동뿐 아니라 전투 정복 탐험 식민 교역 등 다양한 활동을 초래하였습니다. 근년의 유적 유물의 발굴과 조사 및 여러 과학의 총합적 연구에 의해 파괴적인 바이킹과는 상당히 수정되어 중세 유럽사의 식문화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준 장대한 운동으로서 보기도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며 어르신들의 깊은 지혜와 해박한 지식으로 전 세계에서 놀랄 법한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한국에만 전해 내려오던 토종 음식들인데요. 건어물은 어패류 등을 자연광이나 인공적인 열로 수분을 증발시켜 보관해둘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이며 보존식품에 속합니다. 말린 오징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는 하는데 원래는 말린 대로 그대로 뜯어먹는 주전부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삶거나 양념하여 조리를 한 다음 먹는 음식입니다. 물에서 나는 물고기나 조개, 해초류는 보통 그냥 두면 쉽게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먹는 지역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장기 저장 방법을 개발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말리는 것입니다. 염장도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긴 하지만 심지어 바닷가여도 생각보다 소금이란 것이 만들기가 까다롭고 그 탓에 가격도 비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염장보다는 그냥 말리는 쪽을 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개발도상국의 어부들은 주로 말린 생선을 먹습니다. 카메룬을 다녀온 한 여행객의 말에 따르면 바로 옆에 바닷가가 있는데도 어부들은 모로코에서 수입한 말린 생선을 먹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국만 해도 구석진 어촌에 가면 말리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고 신선한 생선보다도 말린 생선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의 한국 음식 사랑으로는 전 종류가 있습니다. 외국 살 때 해주면 진짜 이렇게 맛있는 비건푸드를 왜 한국 니들끼리 숨겨놓고 먹었냐고 난리가 나기도 하며 파전 말고도 호박전, 배추전 이런 거 계란 없이 하는 방법 야매로 알려주면 완전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외국엔 계란까지 먹는 사람, 육고기 안 먹고 생선까지는 먹는 사람 등 채식주의 하는 애들도 여러 타입이 있는데 이들 취향 맞춰 커스터마이징 해주기도 손쉽습니다. 한국의 식문화가 널리 퍼져 독일까지 사랑받고 있다니 참 뿌듯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음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전 세계적으로 멀리 퍼져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